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15년 2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에 나오는 것들은 건축 구조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다 같이 풀어볼 거고요. 뒤쪽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1번, 네모도를 수평 줄눈이 부분적으로만 연속되게 라고 나왔습니다. 허튼 층은 부분만 연속되게 쌓는 것이고 가로, 세로가 모두 연속되게 쌓는 것은 바른 층 쌓기입니다. 여기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튼 층 쌓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만 연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은 맞고 한 부분은 또 안 맞고 이런 식으로 줄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허튼 층 쌓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벽돌 쌓기 1.0b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3번, 사각형 기둥은 굉장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사각형 기둥을 만들려면 제축 방향으로 가는 주군이 당연히 최소 4개는 있어야 띠철근을 감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철골 공사 시 바닥 슬라브를 타설하기 전에 철골보 위에 설치하는 것. 철골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요철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 데크 플레이트를 설명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데크 플레이트와 보는 스터드 볼트로 긴결을 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다음 그림에서 철근의 피복 두께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시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가장 바깥쪽, 그래서 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이것은 그냥 평고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고요. 그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인장링이 필요한 구조는 도움 구조인데요. 도움은 이렇게 안쪽으로 몰리려는 힘, 압축링이 잡아주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힘도 발생을 해요. 인장링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도움 구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집안이 연약하거나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커서 기초판이 넓어야 할 때 사용하는 기초로 건물의 하부 전체입니다. 말 그대로 봤을 때는 온통 다 기초, 온통 기초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건물의 부동 침하 원인. 같지 않게 가라앉는 겁니다. 같지 않게. 가장 먼 것은, 여기서는 가장 먼 것은, 멀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먼 것. 자, 먼저 동결작용을 받으면 기초가 이렇게 있고요. 땅이 얼고 녹으면서 부피가 불었다가 줄었다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가 좀 높아진다거나 많아진다거나 하면 또 기초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잘 있는데 옆집에서 땅을 팔 때 이 진동이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초를 크게 하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C조에서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장력이 취약한 부분에 철근 배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보를 예로 들어보면 하중이 발생하고요. 아래쪽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다 배근을 하는 거고요. 받치고 있는 방향, 그래서 위쪽이 벌어지려고 해요. 철근을 이런 식으로 인장력이, 그러니까 벌어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는 곳, 거기에 철근 배근을 합니다. 그리고 철근의 합산한 총 단면적이 같을 때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같다고 했기 때문에 가는 철근입니다. 무조건 가는 철근을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보가 있으면, 두 개의 기둥이 있으면 같은 단면적을 이렇게 활용할 때는 가는 걸 여러 개 넣는 것이 굵은 걸 적게 넣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죠. 단면적이 같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철근의 이음 길이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해요. 그렇지만 절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철근의 이음은
인장력이 큰 곳, 만약 여기서 해버리면은 이게 벌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철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줬어요. 두 개를. 이었는데 여기 지금 인장력이 큰 부분에서 해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쏙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인장력이 크지 않은 곳에서 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고력볼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합니다. 고력볼트 접합은 마찰 접합이 대표적이긴 해요. 그렇지만 인장 접합도 되고 지압 접합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일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1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반드시 읽어보세요. 자, 12번 먼저 공장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짜맞추기만 했습니다. 조립식 구조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13번 H 현광보에서 HB 현광보 이렇게 진행을 하죠. 이게 위아래에 있는 게 프렌지, 상현재, 하현재,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커버 플레이트는 이렇게 덧대주는 거예요. 플랜지를 보강하는 거죠. 이걸 왜 하냐면 플랜지가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 자, 14번 철골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철골보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첫 번째, 현광보는 주로 I자 또는 H현광 주로 쓰고 있고요. 판보는 외부에 철판을 쓰고 상하부에 플랜지 철판을 용접하거나 이건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판보는 별도의 판과 판을 붙이는 거고요. 여기에 기역자 현광을 댈 수도 있습니다. 튼튼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접합, 여기 접합, 여기 접합, 여기 접합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니콤보는 허니콤보 한번 나왔던 얘기고요. I 현광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요.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면 벌집 모양처럼 허니콤보. 벌집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구멍을 왜 내냐면은 배관 같은 것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답이 4번인데요. 레티스보에 접합판을 대서 접합판보를 격자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격자보는 모양입니다. 격자보는 대판을 플랜지에 직각으로 접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플랜지가 있고요. 외부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레티스보라고 하는데요. 또는 뭐 트러스보는 이렇게 되는데 격자보는 플랜지가 이렇게 있고 외부를 일자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게 단독으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압축력을 잡아주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경사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안에 묻어주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거세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보는 일반적으로 트러스보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러스보는 위아래 플랜지가 있고 중간에 외부를 수직 한 번, 경사 한 번, 수직 한 번, 경사 한 번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접합할 때 이런 플레이트, 거세 플레이트라고 하는 판을 대서 좀 안정적으로 붙여주는 구조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거세 플레이트예요. 자, 15번 구조재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루는 것은 기둥, 도, 슬랩, 기초 이런 거고요. 천장은 수장에 속합니다. 수장 공사. 자, 16번 입체 구조 시스템의 하나로서 축 방향력만 힘을 받고요. 직선재를 핀으로 결합했습니다. 자, 입체 트러스에 대한 설명인데 입체적으로 일단 키워드는 입체입니다. 우리가 삼각형 어디 갔지? 삼각형도 가능하고 축 방향도 가능한 것은 트러스도 가능해요. 트러스. 그런데 트러스는 이렇게 일자로 플랜지를 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스페이스 프레임 입체 트러스는 어떤 그러니까 접합 부분을 두고 이렇게 우리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산발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여기서 키워드는 입체 시스템, 비슷한 말로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예요. 제가 많이 그리는 거죠. 기둥 있고 보 있고. 일단은 틀린 답만 볼게요. 보 단부의 헌치. 요렇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이것은 단부에서 전단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늑근을 촘촘하게 배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안 되면 단면적을 늘려서 조금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헌치.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요런 모양. 자, 18번.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병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는 이렇게 생긴 콘크리트 블록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담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벽체를 구성하는 구멍이 3개인데 자리가 없네요. 자, 이렇게 만든 것을 보강한 거예요. 뭘로 보강했느냐? 철근으로 보강을 해서 이런 옆에서 미는 횡력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답은 3번. 큰 건물에 비해 작은 건물일수록 병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큰 건물일수록 조금 취약할 가능성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큰 건물일수록 병량을 증가하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면적의 내력벽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힘을 받는 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면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 아니고요. 네모 뿔형의 돌입니다. 뿔형, 뿔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이게 개의 치아, 견치를 닮았다고 견치돌 또는 견치석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잘못 읽으면 각석 아닙니까? 정방형 각석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키워드는 네모뿔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자중도 지지하기 어려운 평면체를 아코디언 같이 주름을 지는 겁니다. 주름을 준다는 것은 접어서 만든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알루미늄의 주요 특성에 틀린 것은 일반적인 금속은 열 전도율 높고요. 다 좋아요. 좋은데 알칼리성 또는 산성 이런 거에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똑같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잖아요. 거기에 알루미늄 창을 넣을 때는 한번 코팅 처리를 해주거나 해주셔야지 바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안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번. 구조용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른 것도 멀 수 있지만 가장 먼 것. 색재와 촉감은 구조랑은 크게 상관없고요. 마감재에 상관이 있겠죠. 색깔 좋고 촉감 좋은데 힘이 안 좋으면은 구조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 것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재료의 내구성. 내구성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버티는 거, 환경적인 요인도 이겨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 읽어보시는데요. 내화학약품은 말 그대로 화학약품에 버티는 거지 균, 충, 벌레 이런 거는 부식이잖아요. 이거랑은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4번. 양철판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 우리 양철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렇게 생긴 거. 양철, 요거 뭔지 아시죠? 바게스. 요거는 철판에 주석을 도금한 거예요. 약간 놀이끼리 하죠. 철판에 주석을 도금한 것. 그것이 양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파티클 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티클 보드는 목재를 이렇게 빻아서 쓰는 거잖아요. 절삭, 파쇄, 톱밥이 아니고요. 약간 덩어리가 느껴지는 목재를 본드에 말아서 판재로 만드는 거예요.
보드잖아요. 이것은 방향성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재는 이렇게 원래 기존 목재는 결 방향대로 방향성이 있죠. 근데 이거를 모두 부수어서 본드에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틀렸다라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맞는 답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수지의 종류 중 천연 수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지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나무 숫자에 기름지라고 봅시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나무 기름 이런 거 송진, 소나무의 기름이죠. 셀락은 뭐냐면 저기 동남아 쪽에 나오는 벌레예요. 벌레를 이렇게 으깨면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마르가 아마 호박 종류인가? 아마 이것도 그냥 진액의 종류고요. 니트로셀룰로스는 합성 수지입니다. 목재의 셀룰로스 성분을 합성을 해서 만든 합성 수지. 보통 우리 페인트 만들 때 많이 쓰는 거고, 레커 페인트라고 하는 페인트 굉장히 투명하고 힘이 좋은데 요거의 주 원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합성수지. 자, 27번 액체 재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액체. 자, 먼저 방수공사에 쓰는 아스팔트도 그 기름 걸러내고 남은 아스팔트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고요.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는 가루를 개해서 발라주는 거, 액상 재료입니다. 그리고 고무액을 방수제로 쓰는 거죠. 근데 루핑은 뭐냐면 어떤 이런 섬유질에다가 두루마리라고 칠게요. 두루마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 이런 펠트지라고 하죠. 펠트에다가 아스팔트를 묵혀요. 거기에 종석, 돌가루 까지 들어가면은 아스팔트 루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핑은 뭐 지붕재료 이런 거죠. 지붕재료로 쓰기 위해서 돌가루, 그러니까 여기서는 활석이란 말이 없네. 어쨌건 섬유에다가 펠트에다가 침투시켜서 양면에 볼론 아스팔트를 피복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가루 또는 볼론 아스팔트를 피복, 그러니까 이런 거 액상이 아니라 두루마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8번. 목 구조에 사용되는 금속의 긴결. 간결 아닙니다, 여러분. 긴결 철물. 철물 중 두 개의 접합에 끼워서 키워드는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은 바로 나와야 돼요. 듀벨입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듀벨은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개의 부재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도라고 칠게요. 근데 이거 지금 안에다 묻지를 못하잖아요. 또는 뭐 경사제로 박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링처럼 끼워버리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이렇게 링처럼 끼워버리는 거. 또는 그 안쪽으로 내부로 끼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어쨌건 요렇게 힘 방향이 안 맞을 때 잡아주는 거. 요것이 듀벨. 29번. 목재가 기건 공기 중에 말린 상태. 이때는 15%. 공기 중에는 대략 이 정도의 수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 암모니아 가스의 침식이 되므로 외부 화장실 등에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금속은, 자, 이 문제는 굳이 암모니아 가스의 침식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해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인레스라는 것은 스테인이죠. 녹을 레스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식성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구리 자체가 그닥 이런 가스에 좋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더해서 청동으로 만들고 아연을 더해서 황동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취약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1번 미장 재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회반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수축균열 발생하기 쉬워요. 그리고 작업성 좋아요. 그래서 채초풀로 반죽을 안 해도 끈끈한 점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
32번 요소 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소 수지는 열 경화성 수지에 아마 속하죠. 무색 투명하고요. 우리 플라스틱의 종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요소 수지는 우리 플라스틱으로 된 좀 컬러풀한 용기들 같은 거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색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에 33번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 변형했다가 제거하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은 탄력이 있는 거예요. 탄성입니다. 우리 지금 소성, 인성, 탄성 이런 것도 좀 헷갈리니까 잘 구분을 하시는데 탄성은 확실히 원래대로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재료의 열에 대한 성질 중 착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착화점은 화원, 그러니까 열원이 없이도 바로 연소를 시작하는 자연 발화 온도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1번에 자연 발화라는 말이 나오죠. 열을 계속 가하면 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굳이 불이 안 닿았는데도 그 열만으로 불이 나는 온도,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라고 보세요. 자, 35번 건축 재료의 발전 방향이 아닌 것은 현장 시공 아니고요. 공장 시공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이동에 대해서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갖다 끼울 수 있도록 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36번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KS 분류에서 건축 토목은 F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목재의 보존성을 높이고 충해 및 변색 방지를 위한 방부 처리법이 아닌 것은 이 저장이라는 것은 뭘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을 하면은 충해 및 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번 겨울철 추울 때죠. 그리고 바닷물 공사 또는 빨리 굳어야 할 때 적당한 시멘트는 알루미나 시멘트. 우리 조강 시멘트도 알루미나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번 강화 판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화 유리의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장에서 가공 절단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절단 연마 등의 가공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틀린 답이죠. 열 처리를 하고 나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바닥재를 플로링판으로 할 경우 좀 단단하고 강도가 좋은 게 바닥판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마디카 나무는 주로 조각이나 공예에 쓰는 비중이 작고 강도가 약한 나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마루판으로 쓰는 거는 화렵수 성분을 많이 써야 돼요. 침엽수는 좀 질기긴 하지만 비중이 좀 작은 편이고요. 참나무나 밤나무, 단풍나무처럼 화렵수, 이파리가 넓은 거 이런 것들은 좀 단단하고 밀실한 나무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마디카 나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화렵수가 아닌 것 아니면 뭐 내가 아는 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부터 이제 계획 문제인데 제가 계획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좀 낫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좀 어렵다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뭐 크게 좀 평이한 정도의 문제인데 47번 한번 볼까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에스컬레이터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계속해서 또는 정지해 있다가 사람이 오면 바로 인식해서 움직여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층수 누르고 한참 기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층이 너무너무 높으면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3번에 보시면 수송 능력이 엘리베이터의 2분의 1 정도로 작다. 이게 어떤 비교 대상 없이 무조건 작다라고 하면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8번 제도용지 문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50번 드렌처 설비 제가 특이하다고 한번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불난 거 아니고 옆집에 불났어요. 물론 빌딩이겠죠? 불이 번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막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드렌처 설비. 용어 문제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자, 52번 보겠습니다. 증기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이거 문제 풀 때 증기난방의 장단점 비교해 드렸고요. 이걸 생각하기 전에 증기난방은 너무 뜨겁다라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예열 시간이 온수난방에 비해 짧아요. 금방 뜨거워져요. 그리고 방열 면적이 적어도 워낙에 뜨거워서 방을 금방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난방 부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뜨거운 열기가 계속 나가는데 거기다가 뭐 물을 부을 수도 없고 그냥 뜨거운 그대로 나가서 식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온수난방은 만약에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배관에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찬물 섞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수난방은 방열량 조절이 좀 쉽고요. 증기난방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쉬운 문제라서 넘어가고요. 그리고 퓨즈 문제는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끊어지면 다시 끼울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문제는 평이하고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아까 풀어본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